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편 부동산 가격 직격탄. 참으로 시국이 좀 시끄럽습니다. 뭐 시끄러운 이유야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걔가 요즘 아주 좀 시끄럽죠. 그거야 다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데요. 저는 지금 정치 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방송은 재테크 방송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인들도 싸우는 거,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조선시대 역사를 보시면, 아실 거 아닙니까? 동인이니 서인이니, 북인이니 남인이니, 노론이니 소론이니 등등, 좀 이렇게 편안한 날이 있었나요? 항상 당파 싸움을 하고 또 당정에 휘말리고 지금 당과 당끼리의 싸움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연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조선시대든 지금이든 간에 정치인들끼리 이 싸움은 항상 있다라고 또 항상 싸운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엊그제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이 어찌 되었든 간에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관련해서 또한 재테크에 관련해서 이제 생각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트 트랙이 지정 이후에 이 선거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진짜 궁금하게 생각할 거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요. 이 당과 당끼리 싸우면 우리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패스트 트랙이 지정되고 이 선거제가 개편이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는 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패스트 트랙 선거제 개편 이후에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거는 이제 국회에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패스트 트랙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세요. 그냥 빨리 이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요 제도가 있다라고 요게 지정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패스트 트랙의 안건 세 가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그 신속하게 처리할 안건들은 첫 번째로 보면 선거제 개편안이고 두 번째로 본다면 공수처 설치법이고 세 번째로 본다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는 어떻고 논하고 따질 필요는 없어요. 필요는 없고 우리는 이 중에서 부동산하고 관련된 거는 선거제 개편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선거를 앞두고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도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겠죠. 예를 든다면 이 대통령 선거만 하더라도 대선 공약으로 부동산 이야기가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철만 앞두면 항상 부동산에 대한 이슈, 즉 개발 이슈가 터지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이슈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는 얘기죠. 국회의원 선거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거는 또 국회의원 선거 또한 이 부동산 가격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선거 공약에 이 부동산 개발 이슈가 항상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다리를 놓겠다, 도로를 놓겠다, 철도를 개통시키겠다,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등등등 이런 식으로 보면 부동산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이슈들이 선거철만 되면 가득하다는 거죠. 자, 이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인데요. 요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2016년 4월 13일 날 그때 선거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선출 인원으로 보면 지역구 의석은 253석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 해서 총 300석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새로 뽑혔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수로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15석, 비례대표 13명 해서 합계 128석이고요. 자유한국당이 지역구 97석, 비례대표가 17석, 합계가 114석이고요.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현재로 놓고 본다면 지역구가 253석이고 비례대표가 47석에서 합계 300석이라는 거죠.
그런데 패스트 트랙 안건이 이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법이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이러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데요. 이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러쿵저러쿵 말씀들도 많고 또 상당히 뭐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세한 거는 그냥 정치 전문가들 그분들한테 좀 맡기고요.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자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선거구제가 개편이 되는데 어떻게 개편되냐라고 하면 지역구가 현재 253석에서 변경하게 되면 225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지역구 의석수가 마이너스 28석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 비례대표제는 47석인데 변경하게 되면 75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례대표제가 플러스 28석이 된다는 거죠. 즉 지역구 의원 수는 감소가 되고 비례대표에서 뽑히는 그런 국회의원 숫자가 증가된다는 얘기죠.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만약에 선거를 한다면 그 결과를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본다면요. 이 그동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 전당 투표율은 그나마 좀 높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석수가 적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정당 투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가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즉 정의당처럼 작은 정당들이 국민들이 많이 투표를 해주면 의석수가 비례대표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정의당 같은 이게 군소정당, 작은 정당들이 의석수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에 반해서 거대 정당이 있죠. 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런 거대 정당들은 자연스럽게 의석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마도 큰 사건 사고가 없다면 또 큰 이슈가 없다면 거대 양당과 다양한 군소 정당들이 난립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정치는 자연스럽게 거대 여당과 군소 정당의 연합으로 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대 여당 및 군소 정당 연합과 거대 야당과의 싸움이 앞으로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마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가장 많죠. 가장 많기 때문에 지금 패스트 트랙을 하고 선거제 개편을 하고 기타 등등 일처리들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또 몰라요.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는데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까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부동산이 살아있다라고 또 생물이다라고 말을 했듯이 정치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이 생물이라는 건 살아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라는 것도 어디서 이 무슨 일이 터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앞으로 흘러가면 지금의 여당과 군소정당이 연합하여 이 정부의 움직임에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얘기죠. 결국 현재 정부의 힘을 밀어주게 되는 거. 아니 이렇게 되면 거대 여당과 군소정당이 연합체로 해가지고 거대 야당과 이렇게 싸움을 할 텐데 거대 여당과 군소정당 연합이 아무튼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요게 이제 궁금하다는 거죠. 먼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세금 강화,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공시가격 오르고 1가구 다주택자 대출은 막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보험 약관 대출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규제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요를 억제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정부는 주택 가격을 하락시키는 게 요게 목표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 이제 국회까지 장악을 해버린다면 여러분 앞으로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핵폭탄을 맞게 된다는 거죠. 이 부동산에 관련된 정부의 확고한 의지 여기에다가 국회까지 부동산 규제에 동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동산의 미래는 이건 말씀드리나 마나죠. 앞으로 부동산의 미래는 난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부동산 관련 규제 법안들, 예를 든다면 양도소득세, 세법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또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동산 관련 규제 법안들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지 앞으로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또한 이러한 부동산 관련 규제 법안들이 앞으로 국회에서 일사처리로 처리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부동산은 거래도 없고 주택가격 상승도 어렵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그러한 침묵의 시간으로 흘러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전반적인 흐름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다만 이런 악조건 하에서도 지하철이 개통된다, 도로가 새로 놓인다, 또 개발 이슈가 있다, 이런 지역은 비교적 그나마 좀 선방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지역이 아닌 이상은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가 않은데 요 상황에서 패스트 트랙까지 지정이 되고 요게 선거법이 또 개정이 되고 내년도 선거가 이루어져 가지고 결론적으로 제가 예상한 대로 그렇게 국회의원 수가 흘러가면 그렇게 거대 여당과 군소정당의 연합체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 정부와 발을 맞춘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지금보다 내년이 또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무주택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또 기쁜 상황일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까지 배성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